자, 우리 부모님들도 싸움을 하시잖아요. 자, 싸움을 하는 모습 잘 보여주셔야 됩니다. 싸움 자체에 있어서 아이들이 충격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 싸움이 일어나는 그 모습 때문에 아이들이 충격을 받고 상처를 받는 것이지 싸움 그 자체 때문에 충격은 아니란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천천히 부드럽게 트라우마 아동상담 심리치료사 달팽입니다. 저녁 먹기 전인데요. 편안하게 옷을 입고 여러분들께 나눠드릴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머님 한 분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자존감을 형성시키고 행동 조절, 그리고 정서 조절을 어떻게 하는지 그 모든 과정을 알려드리는 양육습관, 달팽이 양육습관 과정 7주 과정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서 이제 마인드풀니스 과정에 가기 전인데요. 그 마인드풀니스 과정 가기 전에 면담이 필요해서 한 어머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어머님의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나서 방금 그 내용을 녹음을 했어야 됐는데 라고 하셨길래 제가 영상으로 다시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이요. 여러 많은 분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블로그에 글을 적거나 영상으로 드리고 싶은 내용은 정말 많은데 24시간. 시간이 모자라서. 자, 질문이 뭐였냐면요. 가정에서 2명 이상의 아이들이 있을 때 이 아이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하잖아요. 싸움을 도대체 어떻게 중재해야 하는가. 싸움을 말리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가정마다 특수한 상황들이 있을 때 이런 상황일 때 저런 상황일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코칭해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런 질문들은 코칭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양육습관 과정을 마치신 분께 코칭이 이렇게 쉽게 되는 이유는 그 어떤 케이스라 할지라도 그 중심을 관통하는 인간의 심리에 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코칭을 해드렸더니 양육습관을 마치시고 나서 이해가 훨씬 더 빠르게 되신 겁니다. 자, 이제 답변을 드려볼게요. 아이들이 2명, 3명 이상인 아이들이 가정에서 싸울 때 어떻게 중재를 해야 하는가? 자, 아이들이 싸울 때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요? 그래서 제가 답변 드렸죠. 싸움을 말리지 마십시오. 싸움은 해야 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아이가 한 명인 가정은 평화가 있을 것 같죠?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여럿이 있으면 좀 시끄럽긴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얻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사회성을 직접 일상의 전쟁터에서 배우는 중입니다. 가족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부모님들이 어떻게 바르게 교육을 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는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결론을 어떻게 내줘야 되는지 그걸 바라시고 저한테 질문을 하신 건데 저는 싸움을 말리는 건 게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갈등이 없는 인간관계는 없고요. 갈등은 좋은 방향으로 연습을 할수록 그 관계를 이어가는 힘이 세집니다. 아이들은 서로서로 관계에서 배워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나이가 많은, 나이가 어린 이 사이에서 힘의 논리도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몸집이 크고 작은 거, 키가 크고 작은 거에서도 관계가 어떻게 다이나믹하게 역동적으로 굴러가는지 그것도 관찰해야 하고요. 그리고 엄마 아빠랑 좀 친한 형제들, 엄마 아빠를 잘 구슬리는 형제들에게 이 판국이 어떻게 넘어가는지 그 모든 과정도 보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또 새로운 전략을 세우기도 합니다. 이 모든 갈등은 언제나 바른 방향으로 이어가게 조금만 도와주면 정말 좋은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주변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 모든 힘의 논리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터에서 아이들이 이기려고 할 때마다 말빨을 살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힘을 키워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엄마 아빠를 내 편으로 잡아당기기 위해서 외교전을 펼쳐야겠다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회적 관계에서 써야 되는 무기들이에요. 그 무기들을 잘 관찰하고 잘 연마하는 이 기회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이 기회의 과정에서 소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힘드신 거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서로 잘 배우겠다고 갈등의 현장을 맞이하고 있는 건 좋은 방향으로 적극 초대하시고 추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때 부모님들은 어떤 자세를 취하셔야 될까요? 양육습관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가장 핵심이 되는 2기준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셨습니다. 아이들과의 관계, 우리 삶과의 관계,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장 핵심적으로 심리치료의 모든 현장에서 열심히 찾아내려고 하는 것 바로 안전감과 존중감입니다. 이 2가지를 방향으로 제시하시는 교육을 펼치셔야 합니다. 뭐냐면요. 아이들이 싸우면 싸우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잘 싸워야 된다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싸우지 않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유태인들의 그 치열한 학습법, 하브르타 토론법 어떻습니까? 궤변으로 할지라도 토론을 끝까지 이겨내라라는 과정입니다. 물론 논리적으로 해야 하겠지요. 하지만 첫 시작은 토론을 끝까지 해내라는 게 목적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야 하고 타인의 의견을 받아들이자마자 다시 자신의 생각으로 계속 펼쳐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는 좀 궤변으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어른이 되면서 이것을 논리적으로 펼쳐나가는 그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 모든 과정에서 핵심은 뭔가요? 토론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토론을 끝까지 해내라는 거죠. 자, 아이들은 이 싸움을 잘 마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을 하지 말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싸움의 방식에 있어서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이들이 싸울 때마다 시시비비를 가려서 누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교통정리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정리를 해주어도 이게 깔끔하게 끝나지 않잖아요. 모두를 만족시키는 결론을 내고 싶은데 그건 또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냥 결론을 내고 결론을 받아들여라는 걸 교육하시는데 사실은 그 이전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결론은 어떻게 나도 아이들은 만족스럽지 않아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께 코칭해 드릴 때 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하시면 하려고 하셨던 그 무엇은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훨씬 더 생각을 깊이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아이를 혼낼까요? 혼내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혼내실지를 생각하세요. 아이에게 이것을 시켜야 할까요? 시키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시키실지를 생각해 보세요. 아이에게 아이스크림을 줘야 할까요? 주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주실 것인지, 아이스크림을 그만 먹게 하고 싶으면 그만 먹게 하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그만 먹게 하실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라고 언제나 알려드리는 일을 하잖아요. 대부분 무엇을에 대한 내용도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긴 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무엇을에 대한 내용은 합의를 못 볼 수도 있어요. 가족마다 각각의 규칙이 다르고요. 우리 개인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토론을 할 때는 합의를 못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당하는 부분은 합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민주적으로 이행이 될 겁니다. 자, 아이들에게 가르치셔야 되는 건요. 싸움의 현장이 일어나면 싸움은 하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단, 두 가지 기준은 언제나 교육하셔야 됩니다. 안전하게 싸우는 방식을 언제나 생각하게 존중하면서 싸우는 법을 언제나 상기시켜 주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싸우는데 말로써 행동으로 안전하지 않고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말투나 행동으로 이 전쟁을 이끌어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와서 동생이 잘못한 거죠? 아니야, 누나가 잘못한 거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이렇게 해서 누가 잘못한 거야? 이걸 알려달라고 하는데요. 그때 그 순간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내가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교육의 가장 중요한 걸 놓치게 돼요.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는 거,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 하지 물고기를 잡아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자,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자잘못을 따지는데 목적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부모가 아니라 경찰이거나 판사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부모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머무르셔야 하는가? 싸움이 일어난 건 알겠다. 너희들이 지금 싸움을 해야 되는 것도 인정. 하지만 싸우는 모습은 제대로 배워야 한다. 나는 그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싸움의 방식에 대해서 딴지를 거셔야 돼요. 언제나 안전하게 싸우는 방식, 어떤 다른 의견을 가지더라도 서로에게 존중하는 자세는 반드시 지키도록 하셔야 됩니다. 싸움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지금 이 싸우고 있는 현장의 모습을 보셔야 돼요. 누가 누군가에게 안전하지 않은 말과 행동을 했다. 뭐 물건을 던졌다거나 말로써 정서적인 학대가 될 수도 있을 만큼의 상처가 되는 말을 했다거나 인격 모독을 했다거나 욕설을 했다거나 목소리가 너무 높아져서 안전하지 않다거나 목소리에 담긴 내용들이 인간을 존중하는 방식이 아니다. 이럴 때는 바로바로 개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싸움의 끝으로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뤄지고 오늘 싸움을 해결을 보지 못했을 때에도 지금 이 싸움의 현장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그 모습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싸울 때마다 싸우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현장이 부모님들의 귀를 시끄럽게 해서 안전하지가 않고 정서적으로 안전하지 않다면 그건 피력을 하셔야 됩니다. 너희 둘이 싸우는 모습이 지금 안전하지가 않아. 너희들 주변에 있는 사람인 엄마의 귀가 굉장히 아프고 너희들은 목소리를 낮출 필요가 있다. 혹은 너네 방으로 들어가서 싸워라 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에 가서 싸우는데 둘이서 육탄전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돼서 한 명이 나와서 씩씩거린다면 누가 잘못했고 잘했고 그 기준은 언제나 누가 안전을 지키지 않았느냐, 누가 존중적인 자세를 지키지 않았느냐 가지고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가 존중을 하지 않았고 네가 안전을 지키지 않은 것, 그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내용과 상관없이 너가 지금 잘못하는 것이다 라고 명시해 주셔야 돼요. 안전하게 행동하는 것, 존중적으로 행동하는 것, 이것으로 방향을 상기시키고 교육시키셔야 됩니다. 자, 이 두 가지만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은 스스로 해결을 합니다. 자기네들끼리 7시간, 8시간 토론을 하더라도 잠을 자야 되는 시간이 있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건 안전이니까요. 오늘 못다한 내용은 내일 이어가라 라고 싸움을 중지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언제나 모든 것이 안전과 존중으로 몰아가시면 부작용이 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도 싸움을 하시잖아요. 자, 싸움을 하는 모습 잘 보여주셔야 됩니다. 싸움 자체에 있어서 아이들이 충격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 싸움이 일어나는 그 모습 때문에 아이들이 충격을 받고 상처를 받는 것이지 싸움 그 자체 때문에 충격은 아니란 말이에요. 엄마랑 아빠가 100분 토론을 하듯이 안전하고 존중적으로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면 이건 대단한 토론의 기술을 알려주시는 현장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싸움이 안전하지 않은 단계로 올라가겠다 싶을 때 멈추시는 겁니다. 그걸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싸움이 열기가 높아지고 감정이 터져서 몸으로 잘못된 행동을 할 것 같을 때 멈추는 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걸 가르쳐 주시려면 부모님들이 싸우실 때 본인들이 멈추는 걸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이 피력되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두렵게 만들거나 비난하거나 감정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지금 이 토론의 싸움을 이겨나가겠다? 이건 이긴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싸움하는 사람하고는 관계 자체를 맺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한 인격과 나 자신에 대한 권위를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긴 거라고 볼 수가 없어요. 엄마 아빠가 싸우는 순간에도 싸움 자체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싸움 자체는 어느 집이든 어느 사회건 어느 인간관계건 언제나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싸움이 싫어서 싸움 자체를 하지 않는 회피를 만드시면 이 아이는 싸움이 일어난 순간마다 심장이 뛰고 가슴이 벌렁거리고 몸이 불편해서 싸움의 현장이 불편해질 거고 싸움을 하지 못하는 아이가 될 거고 싸움이 찾아올까 봐 두려운 아이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는 기회, 그 모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이것은 별로 좋은 방향이 아니죠. 싸움 자체에 대해서 이미지를 잘못 가지지 않도록 싸움을 하게 되면 싸워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싸워야 하면 싸워야지. 그런데 어떻게를 알려주시는 것.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아이들이 싸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음번에 다른 분하고 면담을 하게 되면 그분이 가져오는 또 다른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또 상황에 맞는 답변 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부드럽게 싸움도 제발 천천히 부드럽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70% 목표를 가지면 70%는 무조건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천천히 한마디 내뱉고 그 분위기를 이어가겠다고 생각을 하면 싸움의 현장은 지금보다는 더 부드러워지고 지금보다는 더 천천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모든 상황들을 이어나가겠다고 생각하시면 이 다음 순간의 선택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시공간이 생깁니다. 바로 그것을 도와주는 게 마인드풀니스 연습인데 저는 마인드풀니스를 통해서 천천히 부드럽게 생각과 행동과 감정의 리듬의 방향을 잡아가는 습관을 들였더니 조금 더 편해지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이 천천히 부드러운 순간들이 틈틈이 일어나도록 응원합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달팽이처럼 다음에 또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